프리 워크아웃 이게 무슨 말이죠?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워크아웃 직전 네.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해석할 텐데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채무 조정을 통한 개인 신용 회복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프리 워크아웃은 뭐냐? 일단 워크아웃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저런 좀 혜택과 지원을 통하겠다는 네.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자 감면도 있겠고요. 원금만 좀 빼고 상환을 좀 유예하면서 여유를 주는 방법들이 있겠죠.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채무 불이행자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네. 이 프리 워크아웃에 대해서 어제 제4차 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게 되면서 네. 최근에 힘들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제도를 좀 대폭 많이 확대하는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일단 대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프리 워크아웃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일단은 올 2월 이후에 소득이 즉 코로나19로 감소됐다는 것을 일단 증명을 해야 되겠고 네네. 모든 대출이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서민금융대출이 핵심일 것 같고 네.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래요? 하고 지금 카드론 관련해서는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현금 서비스는 안 되지만 이제 카드론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일단 연체를 하고 있거나 네네. 연체 직전이어야 됩니다. 또 맨 마지막이 중요할 텐데 뭐 이런저런 필수 생계비를 다 빼고서라도 채무 상환액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웬만한 소득이 되는데 빚 안 갚는다. 이거는 모럴 해저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조건을 갖게 될 경우에는 어제 나온 방침은 일단은 원금 상환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는 멈춘다. 즉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 예. 원금은 빼고 이자만 갚는 것을 최대한 1년 정도 제공을 해주면서 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의해서 이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예. 막아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원금은 유예해주고 이자는 그러면 뭐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는 내야 됩니다. 이자는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도 안 낼 수는 없고요. 예, 다시 예. 말씀드리지만 원금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를 해주는 거고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내야 됩니다. 또 연체된 지 좀 된 분들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다중채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채무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고 연체도 이미 상당히 90일 이상 지원된 분들은 프리 워크아웃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저럴 네. 경우에는 일단은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런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원금 상환유예 그러니까 아까는 이자였지 않습니까? 이제 원금도 상환유예 이상이 되는데 이자 전액 면제가 일단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고요. 예. 원금 같은 경우에도 채무 재조정을 일단 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최대한 70%를 감면한 채로 약 10년 가량을 주면서 이 감면된 나머지 30%를 이제 갚아라라는 것들로 해서 아마 이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함께 제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 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대책 이번엔 좀 괜찮을까요? 항상 늘 나오게 되죠. 네. 네, 빚탕감 얘기가 나오는 이 채무 조정할 때마다 항상 그럼 열심히 일해서 빚 갚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돈을 빌려준 곳, 뭐 여신 전문회사, 여전사라고 말하는 곳들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채권 발행을 해도 그걸 받으려는 투자 돈들도 없고 예.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지금 돈을 빌린 사람들이 저렇게 원금도 안 갚고 네. 이자만 갚고 물론 이런 해피엔딩도 있죠. 이자만 잘 갚고 1년 넘어서 경기가 다시 좋아져서 원리금을 갚으면 좋으련만 만에 하나 아예 이제 프리워크사 하다가 그냥 넘어가게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 불량자로. 이럴 경우에는 이 불똥이 여전사로까지 넘어갈 수가 있겠다. 금융 부실까지 나갈 수가 있겠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혜택은 분명히 주되 좀 굉장히 좀 신중한 측면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부분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대책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극장이나 음식점 너무 잘 안 되니까 여기서 좀 카드로 좀 결제 많이 해라, 많이 이용해라 이런 대책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기존의 카드라든가 현금 할 때 우리 소득공제를 받잖아요. 이거를 최대 5배. 그러니까 즉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15%인데 이거를 80%까지 이제 다 30%를 80%, 전통시장도 40%에서 80%로 다 끌어올리게 되는. 근데 어디에서 사용할 때 저러냐? 지금 보면은 공연, 또 관광, 음식, 숙박, 여행, 운송에서
저때 카드라든가 체크카드를 쓰게 될 경우에는 예. 공제율을 석 달 동안에 최대 80%까지 높여주겠다라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가 지적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충돌되는 거 아니냐. 요새 공연 안 보고 관광 안 가고 식당 안 가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의식한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일단은 이 충돌되기는 하지만 예. 그만큼 절박하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제 소비에 나서달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네. 지금 이게 3개월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잖아요. 네. 그럼 아마도 지금의 희망사항은 2주 후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생활 방역 체계로 돌아간다면 네. 5월이라든가 6월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할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 좀 카드라든가 체크카드를 많이 써서 이게 소득공제율에 대한 혜택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소비가 좀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어제 정책의 핵심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빨리 좀 소비를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게 그 맞아요. 환경이 네. 좀 돼야 될 것 같네요.